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9월 23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교체 이후에 이재명의 사법위기 최고조에 올라갔죠. 구형 2년이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뿐이 아니고 또 한 명 문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이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 순으로 소환이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친인척 관리를 했던 청와대 행정관 신우석 지금은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입니다. 신우석 씨를 다시 소환을 합니다. 자, 이달 내에 소환을 하고, 10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검찰에 가겠다고 신우석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은 9월 중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은 10월 되면은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 이 세 사람을 차례로 부르기 위한 정지 작업이죠. 땅을 다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또 문재인 방탄을 위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는 무슨 검찰, 정치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TF를 만들어 놓고, 또 검사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법 왜곡죄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자, 문재인까지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문재인 친문 쪽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이 아직 한 30명 남짓, 민주당 170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방어하겠다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겠다고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 이름이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진,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김영진 7인의 출신이죠. 대책위원장을 맡겼고, 그 다음에 친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한병도 이런 사람들, 또 간사는 김영대,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재명으로서는 다목적 포석이 있습니다. 자기 핵심 척건을, 위원장을 맡긴 건 이 문재인 이슈를 확대시켜서 오히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좀 가리는 그런 역할을 기대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친문도 같이 자기도 보호해달라는, 그리고 친문을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어해주는 걸로 해서 나중에 이재명에 대한 손절론,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한 손절론을 좀 무대게 하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오늘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산마을로 문재인을 찾아갔습니다. 문재인을 찾아가서 또 이런저런 또 대책을 궁리를 했는데, 자, 오늘 거기 가서 이런 방안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궁리를 했는데, 문재인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지금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 주로 이제 전주지검, 그리고 또 그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의 뇌물 혐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죠. 이 또 검사들도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도 다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이 직무 정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문재인 수사 검사도 또 탄핵을 하겠다. 자, 이게 과연 이 합당한 일인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수사했다고 그것을 탄핵을 하는데 또 동의를 해주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는 만약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을 문재인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 중에 이 혐의들이 드러나서 발각이 돼서 이 검찰이 들여다보고 또 정치권에서 이 논란을 만들고 했으면은, 야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 불거졌던 의혹들만 가지고 문재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벌였다면은 탄핵 국면 조성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또 과거의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서 중요한 위법을 한 것 또는 이 헌법을 위반한 것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됐고 한 사람은 실제로 파면이 됐고 한 사람은 헌재에서 기각이 됐는데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도 지금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 임기 중에 이게 제대로 정치 쟁점화 됐으면은 탄핵이 됐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자, 문재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만약에 본인이 현직에 있었다면은 그대로 탄핵감입니다. 자, 다른 건 다 놔두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자부 블랙리스트, 뭐 통계 조작, 공무원 월부몰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일단 놔두고 권력을 사유화한 거 이것은 가장 큰 탄핵감이죠. 권력 사유화. 그런데 특히 문재인은 청와대를 완전히 사유화를 한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8개 부서를 총동원해서 후보 매수도 하고 또 그 교통정리도 하고 후보 그러니까 교통정리 매수를 해서 교통정리도 하고 또 상대방 후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을 해서 하명 수사도 하고 또 이 정책도 만들어주고 공약도 만들어주고 이거 전부 다 이 문재인이 철호 형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그걸 맡겨서 8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도와주도록 했죠. 그러니 청와대가 정치 선거에 개입을 했고 특히 문재인의 정치적 만족도를 위해서 이것을 사유화한 겁니다. 청와대를 사유화했죠. 자,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게 바로 이상직과 연결된 뇌물 혐의입니다.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를 위해서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임종석 조국은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에도 그 관여를 해서 거기서 지금 재기수사 대상이 돼 있죠. 거기서도. 그런데 태국 이주, 문다혜 씨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인사수석 조현옥 이미 입건이 됐고 또 심지어 경호처장 주영훈도 소환이 됐죠. 그리고 중기부 장관, 중기부 차관, 이 행정부도 그렇지만은 청와대에 온 조직이 다 동원이 돼서 문다혜 이주를 도왔습니다. 친인척 관리를 맡겼던, 그러니까 친인척을 감시하라고, 비위 행위를 감시하라고 직책을 줬던 신우석, 친인척 담당 그 행정관, 친인척 담당 행정관 신우석 씨는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문다혜 거기 가서 태국까지 가서 살집을 알아봐주고 또 이상직 월급 명목으로 2억 2,300만 원을 지원을 한 이상직과 1년에 85회가량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그때 각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는 대책을 수기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잡아내야 될 사람이 대책을 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을 때 구입했던 집 양평동 다세대 주택 여기서 공유 숙박업을 했는데 문다혜 대신 이 신우석 그 행정관과 양인했어 이 의상 담당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죠. 그 사람들이 등기도 대신해주고 청와대 참모로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문다혜를 위해서 문다혜 집 등기도 대신해주고 그 다음에 숙박업 관리도 해서 들어온 돈을 붙이기도 했다. 문다혜에게. 완전히 산업이 비슷하게 쓴 거죠. 그냥 수발을 드는 정도가 아니고 산업이 비슷하게 청와대 참모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호처까지 이 경호원, 태국까지 파견된 경호원의 계좌에 수천만 원 돈을 넣었다가 문다혜가 그걸 또 한국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경호원
경호 요원들을 또 본인의 뭐 가신처럼 이렇게 막 부렸죠. 그래서 주영훈 경호처장도 소환이 됐었는데 이것뿐이 아니죠. 경호처에서 가른 김정숙 씨는 여성 경호원, 체육대 출신 여성 경호원이 들어오니까 수영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그 여성 경호원을 가족부, 경호처 가족부에 배속을 시켰습니다. 가족부는 보통 대통령의 가족들을 경호하기 때문에 아주 베테랑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신입 경호원을, 여성 경호원을 가족부에 배치를 시켜서 1년 동안 수영 강습을 받는, 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문재인 일가에서 다 벌어졌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또 문준용 씨, 아들 문준용 씨는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여기저기 지자체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지원금, 뭐 미소를 한다고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도 한 2억이 넘는다. 이것도 다 이 권력을 사유화한 것들이죠. 권력 사유화는 탄핵 1호입니다. 탄핵함 1호입니다. 자, 심각한 거 있죠. 청와대 특활비 유용 의혹, 수천만 원어치 옷 사고 구두 사고, 심지어 5천만 원 보자기에 싸서 문다에게 건넨 것, 최소 두 번 이상 재임 중에 또 퇴임하고 나서 그 5천만 원 현금이 어디서 났을까? 재임 중에는 특활비 아니었나? 그리고 퇴임 후에는 특활비 잔금, 특활비 쏘고 남은 것 싸들고 양산으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또 쓴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것이 지금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 권력 사유화로 인해서 줄줄이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소환을 받거나 아니면 이미 재판받아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뭐 배건우, 박형철 뭐 이런 사람들. 박형철은 그 반부패 비서관 그때 울산시장 선거 그때 연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종숙, 조국 지금 또 불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김정숙 뭐 타지마할 뭐 비행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이것도 사유화한 거죠. 대통령 전용기까지 사유화를 했습니다. 그게 본인의 의상 담당 양인했어. 뭐 또 부속비서관 유송아, 부대변인 고민정, 전속 요리사 다 태우고 타지마할로 갔죠. 그 예비비 4억 원 편성을 해가지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권력 사유화, 청와대 이 참모들을 어떤 산호비처럼 이렇게 부린 그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김정숙 단 한마디 말로 해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으로 민주당의 무슨 뭐 대책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기껏 문재인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한다. 자, 이것이 지금 전직 대통령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뭐 다음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이재명은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또 탄핵을 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이게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고 전직 대통령은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을 하는 그 국리를 자기 그 집으로 찾아온 민주당 의원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검찰과 법원의 시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지금 그 정치권, 여당에서 이것을 맡기는 역부족입니다. 힘도 모자라고, 사람 수도 모자라고, 그런 강력한 의지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검찰과 법원이 지금부터는 제 역할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문재인 또 집에 민주당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국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던 생각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